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이보다 더 큰, 더 엄청난 게이트가 터진 게 지금 이탈리아 게이트입니다. 이거는 거의 진짜 음모론 아닌가요? 더 한 거 아닌가요, 사실? 자, 이 이탈리아 아닌가? 게이트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은 교황 체포설에 관한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군수 기업이 미 대사관하고 짜고 지금 이번 대선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조작하고 해킹해서 알고리즘을 바꿔서 바이든의 승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주장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둘 다 사실일 수도 있고 둘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최소한 내용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이건 팩트니까. 일단 이탈리아 안에서나 유럽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의 뉴스가 전혀 없습니다. 컨서베이티드 비버라고 하는 캐나다 매체가 바티칸에 이제 대형 정전이 있었어요. 로마에. 전체적으로 블랙아웃이 됐습니다. 묘하게 이번에 주말에 정전이 일어난 게 바티칸 로마하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이었어요. 근데 이 두 군데 다 이번 도미니언 그 투표 부정에 있어서 서버를 제공했거나 연관이 돼 있다고 주목을 받는 나라들이었는데 이 두 나라에서 공교롭게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전이 일어난 사이에 교황이 80여 건의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는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교황이 기소된 내용이 아동 성범죄나 인신매매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연관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도저히 믿기가 힘든 근데 그런 얘긴데. 이 폭로가 있기 이전에 1월 7일, 8일 때부터 어센지 있죠? 위키리크스? 네. 위키리크스의 어센지가 문건 하나를, 그러니까 문건을 여러 가지를 폭로를 했는데 그 중에 문건 하나가 뭐였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주도를 해갖고 지금 있는 교황을 베네딕토에서 프란치스코로 억지로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원래 교황은 돌아가셔야지 이게 자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교황이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이와 관련된 공작을 힐러리가 했다라고 하는 문서를 사실은 공개를 먼저 했어요. 6, 7일 날. 그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교황 체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황 체포를 했던 범죄가 아동 성범죄고 이 아동 성범죄는 아까 그 우리가 이제 리노드 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민주당 고위층 인사를 포함한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는 일종의 민주당의 단체적인 조직적인 범죄예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이 사람들의 어떤 정치 생명과 약점으로 존재하고 있는 앱스타인 섬에서의 어떤 그 아동 성매매 파티가 사실상 지금 민주당 정권을 끌어가고 있는 애들의 공통적인 약점인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교황을 바꾸는 건 그러는데 미국 성범죄하고 교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게. 저희가 분명히 한 달 전에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낸시 펠로시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하고 그 지역구 안에 있는 판사가 지금의 부통령 당선자라고 돼 있는 카멜라 해리스인데 얘네들이 뭘 덮었다고 했습니까? 미국 내에 만연해 있던 천주교 사자들의 아동 성폭력 범죄를 덮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규탄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 전직 베네딕토 교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정치 사건화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지역 검사장에 불과했던 카멜라 해리스가 등장을 한 거고 그 지역구는
지금의 낸시 펠로시의 지역구였고 그와 연관돼서 이 문제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교황까지도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지금 쭉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야, 부분은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완전 구라였구만.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가십으로 다뤄야 될 거예요. 이건 그 민주당과 연관된 지금의 뭐 바이든이나 헌터 바이든 등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늘어나는 루머하고 연관된 음모론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교황이 9일날까지는 나타났지만 10일 이후에 체포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교황이 미사를 집도했다 이런 얘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팩트 확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아무튼 만일 이게 사실이라고 치면 정말 뭐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 충격적인 일인 거죠. 교황이 아동 성범죄와 인신매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기와 마약까지 80여 건이 넘는 내용들을 지금 이 관련돼서 기소가 돼 체포가 됐다는 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태리 안에서 지금 이태리가 이번 미국 대선 선거에 핵심 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태리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게이트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탈리아 안에 있는 군수 기업, 그러니까 그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정보 군수 기업이 이번 선거에 관여를 해갖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미국의 대선 결과 서버에서 해킹을 해서 데이터를 바꿔치기 위해서 바이든 승리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 연관된 사람들이 지금 이탈리아 연방 법원에서 자기들의 범죄를 시인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게이트에 있는 뭐 어떤 의혹이 아니고 이거는 법정 증언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탈리아 법원이 지금 이거를 심리하고 있다고 하는 게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탈리아의 방위 산업체 레오나르도 스파라고 하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자체는 그 이탈리아 정부가 31% 지분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이 업체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자본은 미국 자본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방위 산업체이고 주로 그 헬기 항공기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거하고 사이버 보안 구조로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정부하고 10억 달러 규모의 일종의 용역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에 의거해서 뭘 했느냐? 아까 얘기한 미국의 이제 선거 관련된 결과들이 프랑크푸르트 서버로 온 거를 해킹해가지고 이거를 군사 위성을 통해가지고 유선 아닌 무선으로 해갖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군사 위성까지 이용했으니까 군부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1월 3일 날 이제 서버가 멈춘 사이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그 당시 개표 중에 서버가 멈췄잖아요. 그 멈춰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바이든이 이긴 걸로 전체적인 데이터를 조작해갖고 다시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증언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그 CEO예요. 네. 방금 얘기한 레오나르도 그 스파라고 레오나르도 스파의 CEO가 여기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폭로한 업체도 일반적인 어떤 음모론이나 이런 거를 하는 업체가 아니라 미국의 네이션스 인 액션이라 그래갖고 선거 무결성 및 정부 투명성을 위해 세워진 미국의 비영리 단체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단체가 이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그 관계 인물로 이그자니오 몬카라고 하는
이 레오나르도 회사 자회사의 CEO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베니스, 그러니까 베이징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카타르 같은 그 비밀 회사들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 언론사 보도로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송 작가가 막 던지는 내용이 아니고 언론에서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가 있는 그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도,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했느냐는 데 대해서 지금 이탈리아 미국 대사 루이즈 아이젠버그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지시들을 다 했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랜드 캐피탈 내셔널 그룹이라 그래갖고 사모펀드 회사 회장이에요. 창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대사로 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어떤 군사 철수 정책, 뭐 중동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 미군 철수 정책에 굉장히 반대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명령을 했고, 이 선거일 며칠 전에 미국에서 정보기관 관련된 전문가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스파하고 같이 작업을 진두지휘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뭐 피자게이트를 물어보시네. 피자게이트는 좀 다른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내용들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탈리아 연방 법원에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거기에 기소됐던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네이션스 인 액션의 내용이 있긴 있네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음모론의 차원이 아닙니다. 앞에 거는 다 음모론 맞아요. 팩트가 체크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팩트인 거예요. 실제 이탈리아가 여기에 어떠한 형태로 해킹과 그 다음에 선거 데이터 조작에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 조작의 내용을 보면 17개 주의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해갖고 바이든이 이긴 걸로 바꿔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일부 경합주들, 그러니까 꼭 바이든을 이기게 해야 되는 주에서 너무 많은 트럼프 표가 나오는 바람에 서버를 중단시켰고, 그 중단돼 있는 동안 새로운 투표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서버에 다시 집어넣어서 이거를 다시 미국에 전송했다라고 하는 이탈리아 측 현재 기소돼 있는 용의자들의 증언들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미 하원에 보고됐다고 하는 국가정보국 보고서에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이탈리아 쪽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가 선거 조작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법정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회는 바이든의 승리를 인증해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반역죄라든지 국가 반란 혐의에 대한 죄목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낸시 페로시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체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음모론으로 이게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탈리아만큼 팩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과연 이 미국의 현재 대선 관련된 앞으로의 추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을지, 그리고 이러한 의혹이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예요. 선거 조작을 이용한 이 정권의 탈취 행위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쿠데타가 아니고 뭐겠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의 이거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앞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음. 감당이 안 되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미 뭐 다 법적으로 인증이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아직 트럼프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의 증거가 나왔고 이걸 통해 갖고 비상조치 또는 계엄령을 발동하는 거는 트럼프 고유의 권한인 겁니다. 군부가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는 군부가 여기에 응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체포에 대해서 이제 반 트럼프계 딥스테이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 올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늘 말씀드린 건 트럼프가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고요. 낸시 페로시가 목숨을 건 만큼 트럼프의 목숨도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미국 안에서의 엄청난 내전, 뭐 큰 위기 상황이 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네. 아무튼 두고 보시자고요. 네. 남의 나라 일이잖아요. 조금 우리가 좀 피탄을 맞기 때문에 와, 고래 싸움에 진짜. 새우등 터지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감당이 안 되는데. 네, 고래 싸움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전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대비 앞으로 쏟아질 놀라운 여러 뉴스들 정보전에 의해서 쏟아져 나올 어마어마한 비리들과 범죄 행위에 대한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걸러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되면 송 작가의 땡트 뉴스를 보세요. 네. 제가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머리 뽀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열심히 정리해 오셨네요.